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 요인이 자연적,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기온, 강수량, 무상기간, 지역 등등이 있는데요. 무상기간은 없을무 서리상,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그냥 쉽게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온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무상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 농업에 특히 더 영향을 끼쳤는데요. 현재는 교통, 농업 정책 등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인구를 변화를 보며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사회적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감소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증가 감소, 즉 자연적 증감은 뭐냐면 출생,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인구가 늙어 죽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 어떤 지역에 태어나고 죽는 거랑 관련 없이 인구가 늘었다 혹은 인구가 늘었다 인구가 줄었다, 이것은 전입 전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사회적 감소는 결국 뭐예요? 그러면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 감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농촌 인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가 유출됐어요. 즉 일하는 인구들은 나가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노동력조차도 고령화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평균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지의 변화를 보면 산업화 및 도시화로 농경지가 말 그대로 여기 경지, 농사짓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경지가 공장, 도로, 주택 등으로 전환되면서 경지면적, 농사짓는 면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거랑 농가수 감소, 뭐가 더 빠르게 더 감소하고 있냐? 농가수가 경지면적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즉 더 많은 농촌에 있던 농가들이 더 많이 떠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농사짓는 가구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뭐뭐당 이게 나오면 농가당 이런 당이 있으면 이 앞에 게 분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경지 면적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뭐 당이면 아래가 분모, 그 뒤에 있는 게 분자가 됩니다. 근데 농가수 감소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경지면적 감소율은 조금 덜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면 분모가 값이 작아질수록 우리 어떻게 배웠죠? 3분의 1이랑 2분의 1 중에서 어떤 게 더 크죠? 값이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농가수 감소율이 더 크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결국에는 증가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휴경지가 증가한다. 휴식할 때 휴예요. 즉 농사짓는 땅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하고 내버려 두는 휴경지가 증가하고, 그루가리가 뭐였냐? 그루가리가 종류가 다른 작물을 경지에서 1년 중 다른 시기에 재배해서 수확하는 방법. 즉 벼농사를 지었다가 이제 벼를 수확하고 나서는 이제 보리를 심는다든지. 근데 이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보리를 심는 기간은 늦가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보리가 자라고 이래요. 그래서 겨울에도 보리가 자라려면은 겨울이 따뜻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그루가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루가리조차도 감소하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루가리가 더 감소해서 경지 이용률은 전체 경지 면적에 대해서 1년 동안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한 면적의 비율이에요. 경지 이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영농 방식은 이제 노동력이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는 기계로 많이 돌리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기계를 도입하면서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뭐 호미로 했던 거를 이제 기계를 돌려서 하다 보니까 더 노동 생산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합니다. 영농조합, 뭐 농업회사 법인 등등 해서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은 이런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다른 그 해외 수입 농산물이랑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쌀을 먹어요. 그럼 쌀을 우리가 수확해서 우리가 이거를 먹게 되면 이건 식량 자급률이 높다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중국산 쌀이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쌀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온 쌀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농촌의 농가당 인구 변화 고령화 현상. 농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요 색깔입니다. 요거, 요거. 농가는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다시피 농가 인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농가 수 자체는 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농촌의 농가당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농촌의 경지 면적 변화를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농가당 경지는 요거예요. 보면 어때요? 약간 농가당 경지 면적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근데 그 설명했죠.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것보다 농가 감소가 더 빠르게 경지 면적 감소, 농가 인구는 이렇게 급격했는데 경지 면적은 조금 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농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식량 작물의 대표적인 게 뭐 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늘었다가 다시 줄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고, 과수는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채소는 100% 증가하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증가 추세다라고 그냥 인식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도 100%, 우리가 100개를 수확해서 우리나라에서 100개를 수확해서 100명의 사람이 먹으면 식량 자급률 100%예요. 수확한 거를 다 우리가 먹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100%인 것들이 거의 없어요. 즉 수입해 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자급자족에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가 먹는다, 그 유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지금 여기 상에서는 쌀이 그래도 자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미 같은 경우에는 원체 수확하는 것도 적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인접한 근교 농촌을 중심으로 상품 작물은 돈이 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벼농사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이 되는 이런 작물들을 더 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서는 이런 도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런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로 쌀, 보리, 원예 작물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 그다음 꽃, 화훼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쌀은 중남부 지방의 평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쌀을 먹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보리를 심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벼의 고르과리 작물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보리를 키우니까 따뜻한 겨울이어야 되는 곳이어서 남부 지방이고요. 그리고 역시 보리도 우리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소비량이 감소돼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예 작물은
교통도 발달하고 식생활도 변화하면서 채소 많이 먹고 과일도 예전보다 많이 먹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러면서 예전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서 그 농가에서 우리가 그런 원예 작물들을 바로 받기가 수월해지다 보니까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근교든 도시 근교든 도시에 더 먼 지역이든 여러 요런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보면 쌀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채소가 굉장히 1인당 소비에서 높죠. 그리고 이 과일도 많이 먹는 편이고 축산류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다 지역의 변화를 보면은 가부터 볼게요. 채소, 쌀, 과십, 맥류가 보리맥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은 바로 전남입니다. 그리고 평야가 많고 농사짓는 곳이 많아서 이런 채소든 쌀이든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나는 벼농사는 쌀은 거의 없어요. 근데 채소랑 과실 수확량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제주고 달을 볼게요. 달은 이 하얀색 채소 비율이 높죠. 즉 달은 산지의 비율이 높고 고랭지 농업을 발달해서 우리 그때 고랭지 농업 배웠죠. 고랭지 배추 채소 생산량이 많고 쌀, 가시, 맥류의 생산량이 적은 강원입니다. AC를 볼게요. A, B, C. A는 여기 보면 제주도는 거의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권은 제가 나머지 권역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지금 생산되고 뭐가 제일 많냐? 호남권이 제일 많아요. 호남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쌀입니다.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즉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맥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남권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비율이 제주도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제주도에서 비율이 높은 얘가 바로 과일입니다. 우리가 제주하면 귤 이런 거 떠올리죠. 농업의 문제는 이제 갈수록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농약 많이 치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쟁이 다른 나라랑 심화돼가지고 거기에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해결 노력은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서 농산물 등의 지리적 특성이 기인한 경우 그 지역의 특산품임을 인정하는 제도. 예를 들자면 보성 녹차 그 다음에 뭐 조치원 복숭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이 기인해서 잘 나는 이런 것들을 아예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성 녹차가 아닌데 보성 녹차라고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정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유통구조도 중간에 농가에서 우리 소비자까지 너무 거쳐가는 것이 많으면 훨씬 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없이 바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유통구조를 정비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운동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컬, 지역이란 뜻이죠. 지역푸드 운동인데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가능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는 활동. 예를 들자면 복숭아를 생산하는 곳은 많아요. 근데 이 로컬푸드 운동에 따르면 우리 세종 지역 사람들은 조천 복숭아를 사 먹는 거죠. 우리 지역 거를 우리가 먹자.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농업 확대를 친환경 농업을 하자. 그래서 식품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해결 방안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